그리고 소속 매뉴얼이라는 것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22년도 거 나왔거든요. 거기에 소속 매뉴얼 참조해가지고 우리 기관 걸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재가기관 평가 안에 대해서 추가 영상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 주간보하고 방문 요약만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 뭐 복지연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저희 파트너스 중에서도 꽤 많다 보니까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복지연구 관련해 가지고 일반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편 전전편에서도 다 읽어 드렸으니까 그 공통 사항이니까 한 번씩 복지연구 사장님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복지연구 관련해 가지고 한번 훑어보기 갈게요. 이게 말은 훑어보기인데 복지연구는 제가 좀 자세하게 찍은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훑어보긴 한데 멘션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 돌려보실 분들은 계속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에 재가급여 정기 평가를 보시면 개시 일정이 그 11월 달 돼 있던 게 12월 달로 정확하게 이게 표시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022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복지연구도 2023년 1월부터 재가급여를 평가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 공고가 22년 12월 달부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지금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일단 평가 안이 나온 거 가지고. 그리고 실제 평가 개시는 23년 1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일정은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안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안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전 평가 기준하고 비교를 조금 복지연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양이나 주간보는 제가 일일이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랬지만 복지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서류까지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거는 진짜 평가될 때 한 번 더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켜놨어요, 일부러. 공시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조금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연구 평가고요. 지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 운영 규정부터 해서 제품 관리 대장, 제품 취급, 전용 차량 보수, 개인정보 제품 보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건 어차피 매뉴얼을 다운 받으시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 점수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실제 이제 평가에서 복지연구 같은 경우는 대외연구를 취급하지 않으면 점수 나오기가 어렵다. 이 정도만 또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르신들한테 보호자한테 이걸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품의 설치나 대여나 판매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그때그때 뭔가 작업을 하기만 하면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평가를 처음 오픈할 때부터 오픈 1일차라면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점수 구성도 나중에 매기시면 되죠. 하나씩 해가지고 지표 하나하나마다 점수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양쪽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지표 공개가 2022년 12월 달에 공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 공개가 됐던 게 있던 부분이 20년도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19, 20 이렇게 해서 그 제가 평가하고 21년도 시설 평가를 해서 20년도가 최신 자료일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지표고요. 오른쪽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지표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기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연구 사장님들은 처음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연구 1번 왼쪽에 지금 제가 화살표 움직이는 곳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2022년도 12월 달까지 운영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23년 1월부터는 이쪽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3년치를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3년치에 대한 부분은 왼쪽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거는 오른쪽 걸로 한다. 23년도부터는 오른쪽 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운영 규정 및 지침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원래 기준은 어떠냐면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직원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를 하고 내용이 충실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6개 항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유통, 소독,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꼭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급여제공 지침, 성폭력 예방 지침, 노인 인권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만큼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두 개가 지침과 운영 규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보시면은 추후에 2023년 1월부터도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밑에 6개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항목이 지금 몇점 보면 6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운영 규정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운영을 하셨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있는 게 안 나오면 점수가 보통, 그러니까 만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1점,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침이 빠지고 1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 점수를 운영 규정 점수를 맞으려면 우선적으로는 운영 규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운영 규정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제목입니다. 서류 속에 있는 이 작은 소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소제목들이 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서류를 보세요. 어디서 서류를 받거나 저희가 드린 걸 받으시거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지표를 확인하시고, 지표에 보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돼요. 취급 안내에 대한 사항에 운영 규정이 들어 있으면 취급 제품의 홍보라든지 안내, 정보 게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빵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지연구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필수사항 확인 사항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밑에 있는 지표에서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지표에 있는 이런 제목들은 다 소제목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대로 운영을 하면 된다.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전을 되짚어서 한 것처럼 만드시면 되죠. 예, 뭐 만드시라는 게 너무 법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밑에 확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내용 충실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을 하고, 기간 운영 6개 항목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세세하게 이번 평가에는 잡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보세요. 바쁘다고 읽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픈이 아주 살벌해요. 재지정이 2026년도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평가 잘 못 맞으면요, 두 번 투아웃이면 재지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복종호 사장님도 관심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관심 있는 분들 보면 되게 필사적으로 하거든요. 열심히 드리는 만큼 열심히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운영합니다. 제가 이거를 세트로 조금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품 관리대장 말고도 뭐 이 실제 설명을 했냐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밑에 다른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헷갈릴까봐 그걸 한 번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잘 지표를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다 엮여 있다라는 거, 한 번에 여러 장 뽑아가지고 싹 다 써버리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품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필수사항 보면 일자 수급자명, 원래 이전엔 이게 계약 일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차피 보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셔도 돼요.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 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것까지 다 이런 필수사항으로 바꿔버리면, 그 이전 필수사항으로 쓰지 않고 이걸 썼다는 건 그 이전 것도 다 서류를 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점에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부터 지금 20년 맞죠? 지금 20년 1월부터죠.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8월까지 했던 것들은 그냥 이걸로 하시고, 여기 옆에 있는 계약 일자, 수급자명, 품목별, 제품명, 제품코드 이런 제품 대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 일자 일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일자를 그대로 써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그냥 쓰셔도 되고, 바꿀 거면은 8월, 9월부터 아니면 뭐 내년 1월부터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에요? 4점짜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이 점수가 이렇게 높냐면요, 관리대장이라는 게 건건별로 작성하는 거잖아요. 건건별로. 여기 보세요. 판매를 할 때마다, 대여할 때마다, 회수할 때마다 건건별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안 하셨으면.
그 공단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날짜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대장을 다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근데 만약에 평소에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가 점수가 그냥 나와요. 근데 4점인 이유는 뭐라고요? 안 해놨을 때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4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대장을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여 계약 회수 일자에서 대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한다. 심지어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꼭 적어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관리대장은 서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돼요. 예시가 있으니까. 대신에 그때그때 쓰시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전 거를 다 뒤집어서 공단에서 찾아가면서 공단 사이트에서 찾아가면서 써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고요. 대여를 해야지만 점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여 취급합니다. 여기 보세요. 대여 제품을 취급해야지만 4점이 나오죠. 그리고 그냥 취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 및 대여 품목을 1번부터 18번까지 다 하셔야지 복지연구 사업장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뭐 물론 판매 연구만 하시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이 다 취급이 돼야지 점수가 4점이에요. 점수가 크리티컬하죠. 하나 깎일 때마다 4점이에요. 그러면 3개만 깎여도 A가 안 나오죠. 그냥 100점 만점이라고 칠 때.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 차량을 이용합니다라고 하는 건 제품 전부를 전용 차량을 이용합니다.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배송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 위탁업, 소독업체에서 배송하는 제품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을 그 외의 이제 물품들을 전용 차량으로 해가지고 돼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2019년 12월 달까지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점짜리인데 19년 12월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용 차량이 있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전용 차량이 있는 기관들은 당연히 점수가 나오실 것이고요. 없는 차량은 지금 만들기는 어렵죠. 근데 이전 원래 있는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꾸밀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팁이에요. 꾸밀 수 있겠죠. 만약에 19년도 12월 이전에 법인 및 대표자 직원 어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시겠죠? 자, 보수 직원들 같은 경우에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이 없는 기관들도 많죠. 예, 근데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교양이라서가 아니고 어떤 근무를 하든 간에 어디서 근무를 하든 간에 근로계약서는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급여 근로계약 체결하고 보수 임금 제급 받고 명세서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태료나 이런 벌금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면담을 통해서 이게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건 직원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고 평소에도 명세서를 주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면담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거의 공통적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그냥 하나만 읽을게요. 오른쪽 거 기준으로 1점인데 점수가 크진 않은데요. 자료 보관함 있잖아요. 어르신들 자료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들은 잠금 장치가 있고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한다는 건 신설돼서 23년도 1월 이후부터 확인할 텐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실제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근데 확인할 때 막 이렇게 널브러뜨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평가 전에 정리를 해놓고 뭐 여기 밑에 보시면 보관함 잠금 장치를 잠그시면 돼요. 근데 이 잠금 장치 잠궈 놓고서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막 이렇게 그냥 빼놓고 그냥 누구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잠궈 놓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구나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퍼져 있고 개인정보가 아무데나 뿌려져 있으면 그러면 또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간단해요. 예, 간단해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소독 제품 같은 경우 소독 전후, 소독 분리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소독 전, 소독 후 제품이 이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 건데 전후 제품이 겹쳐져 있으면 어때요?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에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게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 제품 비닐시트쯤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깔끔하게 소독한 이후에 포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시설이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1번부터 보고요.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니까 어차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다고 해도 왔을 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모든 제품은 생산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소독을 맡겨서 회수하고 배송을 다 대행하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를 해요.
그쪽은 인증을 받고 그쪽에서 또 따로 평가를 받으니까 대여 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게 미흡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대여 용구를 취급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여기 4점이 아예 안 나와 버리죠. 그래서 미흡이 아예 나오게 돼 버리고요. 대여 용구가 있어야지 어쨌든 점수가 나오는 거고 대여 용구 개수도 18개 항목이 아까 다 있어야 되지 연동으로 다 해서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여 용구를 취급을 안 하고서 복지 용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2026년도까지일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정 갱신 제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대여연구를 어차피 다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소독을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직접 소독을 하시게 되면은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밀폐 공간이라는 건 벽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밀폐를 한 다음에 제품을 밀폐해서 포장을 하면은 완전 깔끔하다. 완전 깔끔하다. 점수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보건복지안내 사업 설치 및 운영 기종도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소독 실시, 제품 소독을 실시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게 감염을 대여 제품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소독을 실시하고 뭔가 이렇게 오염물들이 많이 묻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소독을 실시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해라. 소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전산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문 소독업체나 대행 업체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을 텐데요. 자체 소독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별지 1호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복지 사업 안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 있는데 밑에 지금 예시가 들어 있나요? 예시가 들어있죠. 이게 예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업 안내 예시에 있는 거 가지고 소독을 하시고요. 자체 소독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소독 필증, 차량 소독 일지 이런 것들을 다 자체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4점짜리도 그때그때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갱신 계약 사항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걸 수거를 하셨다면 소독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일지를 그때그때 쓰셨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큰 거예요. 4점짜리인데 안 했다면 되짚어가지고 다 일일이 202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3년치가 넘죠? 다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경우에 위탁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점수가 나옵니다. 필증이 나오니까요. 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예. 소독 위탁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전문 업체나 대행 복지용구 사업부에 위탁을 하면 지금 보면은 소독도 거의 일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독도 대행 복지용구 사업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 관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관리가 편하잖아요. 왜냐면 그쪽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독 대행 업체나 그 전문 업체 대행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를 지금 권고하는 느낌이 들죠.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라 하면은 4점이에요. 그냥 보이시죠? 그래서 위탁업체 소독을 하거나 자체 소독을 실시를 하는데 그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소독 위탁업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우수 소독 사업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인정해서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나오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소독을 실시함이라고 했는 부분들이 좀 밑에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소독을 실시를 했을 때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다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소독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4점인 거고요.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동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평가에서는 1점, 2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들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점수를 만점을 맞는 게 좋잖아요. 어떤 항목이든 간에. 근데 한 번에 묶여서 이렇게 소독처럼 점수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은 작업을 좀 웬만하면 권고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항상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하셔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자, 소독 관리 또 소독으로 넘어가죠. 소독 관리를 하면 소독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매뉴얼을 여기 보시면 신설했죠. 매뉴얼을 갖추라. 소독이라고 하면은 소독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시면 신설이긴 한데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할 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독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3년도에 평가 받으실 때는. 그리고 소독 매뉴얼을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책꽂이에 꽂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네, 꼭 게시판에 붙일 필요는 없고요. 책꽂이에 꽂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되고요. 저희 뭐 우리 몇구정구 맨날 평가 가시는 우리 교수님 있거든요. 예. 그런 복지연구 평가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련해 가지고 뭐 세척 용구 관리부터 해가지고 소독제 같은 경우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독제가
유효기한이 처음에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 쓰여져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쓰여져 있는 것들은 유효기한을 적기라도 하세요. 예, 적어놓고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보관을 해라, 아니면 폐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게 멸균을 보통 목표로 하는데 멸균을 할 때 이게 이제 기한이 지나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질에 의해서 소독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효기한이 지나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1번, 2번 중에서 한 개 항목만 충족하면 2점이니까 웬만하면 둘 다 맞으시려면 이렇게 유효기한까지 다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신설이기 때문에 이거 유효기한이 안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유효기한 다 확인하셔서 그 자리에다가 유효기한 있는 거 잘못된 거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 버리세요. 그러면 되죠. 아니면 숨겨 놓으시던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독 매뉴얼이라는 것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22년도 거 나왔거든요. 거기에 소독 매뉴얼 참조해가지고 우리 기관 걸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예, 만들면 됩니다. 자,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 및 체육 공간 23제곱 1m 이상이 있고 복지용구로 진열을 하고 있다. 진열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복지용구 그림을 딱 그려보면 원래 공단에서 그리는 복지용구는 진열하는 진열판, 그 다음에 아까 그 소독하는 그 공간 따로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세정 수리 여기 있죠. 세정 수리 설비 및 비품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 분리가 돼 있는 공간에 사무실에 하나 더 있는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픈 서류에 이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첨부가 됐을 거예요. 평면도가. 그래서 첨부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세정 및 소독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아까 연동 계속되죠. 그런 경우에 세정 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에 당연히 분리돼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빙이 되는 소독 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아까랑 이어서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른 재가급여 기관하고 사무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건 불가하다. 근데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 인정하는데,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그러니까 키 거의 다 올라오는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 커튼이나 홀딩 도어는 불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부 공간을 분리해서 쓰시려면 적어도 150 이상 파티션을 구입하세요. 파티션 꽤 비쌉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4점이에요. 여러분들 복지용구는 점수 하나하나가 크리티컬합니다. 제품의 수리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제품 수리 보수에 대한 관리 지침이 또 나왔죠.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2019년도 평가 때 복지용구가 1차적으로 조금 좀 오밀조밀하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오밀조밀하게 바뀌고, 그 이전까지는 복지용구에 대한 이해가 공단 측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게 해보고 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다, 관리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용구는 평가와 현지조사가 한 몸이에요. 이거 한번 영상 제가 찍어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에 참 이게 낫겠다라고 해서 19년도에 한번 1차로 하게 되고, 2차로 이렇게 23년도 평가 지침이 이렇게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어요. 사실상 좀 부족했어요. 그 사업 안내에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평가에 보시면 이렇게 제품 관리 지침, 제품 소리 관리 지침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신설을 해놨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치를 해놨죠. 비치 항목들은 각각 다 절하지 않아도 돼요. 클리어 파일에다가 지침들 싹 다 집어넣어서 운영 규정부터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또 꽂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평가관들을 빨리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품 수리 보수 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리 대장들은 싹 다 모아 놓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도 설치 대장이 있었죠. 기본 설치 대장이 맞나요? 예, 대장이 있었잖아요. 제품 관리 대장. 그런 관리 대장과 수리 보수 관리 대장 싹 다 해가지고 뭐 세트로 만들던지 이런 필수 사항들만 다 들어가 있으면 대장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점수가 4점짜리 나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한 번에 모아놓으면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때그때 하면 이게 점수가 별게 아니에요. 4점짜리 대단한 점수를 맞는데 근데 그때그때 하지 않고 이거를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표 적용 기간을 보시면 평가 계획의 공고월 다음 달부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연습 지금부터 하신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습해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세트로 묶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십니다. 일 자체가.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 급여 계약을 작성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면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급자한테. 이 면담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지 조사하고 같이 이게 묶여 있는 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도 다 물어보기 때문에 뭔가 모호하고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보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거짓말로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이력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급여 계획 작성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잘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급여 계획 좀 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제품 사용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받는다고 되어 있죠. 사용 설명서 제공받고 제공 대장도 쓰시면 아까 제공 대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 세트로 이 일 자체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면담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지 면담을 했을 때 맞아요, 저 설명 들었어요. 맞아요, 주의사항 들었어요라고 인식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든 뭐를 하든 간에 꼭 복지용구가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정도는 원래 하는 일이니까 한다. 이것도 습관의 문제인데요. 습관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도 점수 4점입니다. 이거는 다시 뒤집으려고 하면 뒤집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부탁부탁 해서 만약에 안 했다면 제 설명을 통해서 점수를 맞으셔야 되겠죠. 자, 상담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대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대여를 안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상담도 4점짜리인데 대여 수급자에게 매월 분기별 방문 상담을 실시함, 상담을 실시함, 수급자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서 제공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1, 2번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대여하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색을 써가지고 새 거 같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대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은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항목이죠. 필수사항들 그 상담 일지에 대한 필수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회 이상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조금 늘어나서 이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 점수를 좀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일을 하실 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여 용구를 전혀 취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흡이에요. 미흡 보이시죠? 미흡. 그러니까 대여 용구를 취급을 여기서 전혀라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취급한다면 미흡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여 용구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상담 기회도. 아시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일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쓰셔도 문제 없어요. 예. 저기 있는 필수사항 확인 일자부터 해가지고 수급자의 서명까지 해서 사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충실하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읽어드리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현지 조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공 기록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단에 보고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단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한테도 드리는 서식이죠 원래는. 그래서 그런 서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트로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타고 한 번에 다 작업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 자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외에 뭐 이렇게 예외사항 같은 건 다 적혀져 있고 급여 제공 내용에 변경이 돼야 되고 상담일 30일 내내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항목은 공통적으로 제가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서 매뉴얼이니까 다룰 수가 없고요. 따로 서류를 그 평가 실제 나오면 공고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급여 제공 역량 관리를 보면 신설이 됐는데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서 급여 제공 지침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항목을 마련해서 연락 가능한 정도에 비치를 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현장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은 급여 개시 전까지 직원 있는 경우에는 면담해서 교육을 받았냐. 어떤 거에 대한 인권 보호 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아까는 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다 물어봤었죠. 그런 것까지 해서 세트로 다 면담하시고요. 그다음 모든 직원이 1회 이상 운영 규정과 급여정 지침에서 해는 이런 부분도 신설이 됐죠. 이거는 지금 다 일류화 시킨 거예요. 제가 전체를 그래서 일류화 시켜서 평가나 이번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어차피 면담을 할 때 여러분들 그 기관이 평가를 받을 때 면담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고월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 미리미리 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게 맞다. 직원들한테 이게 맞다. 교육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장 대여 동의서 같은 경우에 대여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여를 취급을 안 하면요. 어차피 미충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여를 한다 하면 연장 대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효 기한이 있으면 그 복지 요구를 연장해서 이런 부분 보고하는 그런 공단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따지는데요. 별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류가. 뒤쪽에 다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별지를 작성하고 그 필수 사항을 이제 여기 보시면 제품명, 제품 코드부터 해가지고 모든 작성 여부를 기록을 확인하고 연장되어 동의서를 사인해서 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점수가 4점이나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안 해놓으셨으면 원래 사실은 안 했으면은 뭐 등록하기도 어려웠을 테지만 당연히 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만 안 해놓아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라면 엄청나게 일이 많겠죠. 이제 장수 체크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거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전 거 작업을 다 쳐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수급자 알 권리 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 권리 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운영 기준 개요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어요. 복지용구조차도 사회복지 시설로 편입되면서 장교양 기관으로만 정해져 있던 예전 코드일 때랑 다르게 운영 기준 개요라든지 제공하는 장교양 급여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시고 현황 같은 경우에 다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항목인데 그 항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공단이나 시군구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과 노인장교 홈페이지에다가 정보를 게시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인데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전산에서 등록하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우리 기관 소식들도 좀 올려주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일이 많냐 귀찮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지연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셔도 사실 홈페이지 관리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 넘어갈게요. 욕구 사정도 계속 대여해서 죄송한데요. 대여용품 수급자를 대해서 하고 대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충족이에요. 점수 빵점이라고요. 대여 안 하면 평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대여를 한다 치고 대여를 하면 욕구 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필수사항 어떻다. 그다음 욕구 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된다라고 하는 기록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신규 수급자는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개시 일로 변경되었죠. 사실상 급여 개시 전에 한다는 게 좀 억지였어요. 옛날에 잔재예요. 옛날 그 평가의 잔재입니다. 잔재. 아주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예, 잔재인 것뿐이고요.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계속 바꾸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급여 개시일로 굳어졌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셨는지 확인을 하고요.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됩니다.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욕구사정 4개 항목 중 희망급여는 평가 공고할 다음부터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희망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어딨냐? 희망급여 2번 보면 되겠죠. 네네, 보유중인 여기 네. 보유중인 복지용구 품목하고 수급자 희망 품목하고 이걸 적게끔 돼 있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원래는 기본적인 욕구 사항 기록지랑 이런 부분들을 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희망급여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번 급여 제공 기록지 제공한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전 장교양 기간에 걸쳐서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시작과 종료, 그다음에 대여 기간 중에는 매월. 대여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죠. 대여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보호자에게 장기간 기록지를 제공하고요. 이건 제공대장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대장 보면은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하는 건데 전자적 열람보다는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서명을 받으시는 거 좋고요. 저는 뭐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 제공 기록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것도 직접 평가를 해보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전 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일일이 다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나아요.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이 없으셔도 어차피 급여자금 기록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단 사이트에서 만드셔도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면. 근데 그때그때 안 하면 막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코드까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로 설명하면 좋을 텐데. 자, 21번 복지용구 제품으로 전시하고 안내 책자를 비치합니다. 당연히 판매나 대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안내 책자를 비치해야 될 텐데 보통 대기업의 그 책자를 중견기업의 책자를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 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관의 안내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표지만 좀 바꾸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기관의 책자를 좀 배치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들 전시하고 안내 책자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수가 4점. 그리고 가격 표시제가 있는데요. 가격 표시제 뭐 어렵지 않죠. 원래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가격 표시하면 되잖아요. 가격 표시. 판매 대여 용품의 가격 표시를 하는데 제품별 본인 부담금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셔라.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표 태그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지판기 비치된 경우에는 각각 다 가격이 표시돼서 각 물품마다 가격 표시되고 본인 부담금 표시되면 된다. 이거 그냥 조금만 노력 기울이시면 점수가 몇 점? 4점이에요. 예, 조금만 기울이세요. 설치 및 제품 설명. 아까 설명 막 다 엮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제품 설치 대장. 제품 설치 때부터 대장이 지금 벌써 3번째 나왔어요. 대장은 한 번에 묶어서 관리를 하시면 일이 편해요. 자, 설치를 하시면 설치 대장 설명하고 설치 대장을 해서 기록을 하죠. 면담도 했잖아요. 우리 수급자하고 보호자한테. 그것처럼 우리도 진짜 내부에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을 그때그때 적으면 사실 점수가 어렵지 않고요. 그때그때 적으실 때도 여기 필수사항 보시면 수급자 명부터 해가지고 확인자까지 그 관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는 확인되어 있는 대장을 쓰셔야 2번 일을 안 하십니다. 이 서류 잘못 쓰셔가지고 다시 쓰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하게 해가지고 대장이 없더라도 제품관리 대장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제품 설치 대장이 따로 없더라도 제품 관리 대장이 아까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필수사항을 모두 다 엮어서 하셔도 점수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엮어서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개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쭉 해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일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실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복지연구 24번 활동지원 도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일상생활 또는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급자가 복지연구 제품을 사용해서 일상생활하고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우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 도움받은 신체활동에 도움받는다 면담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자한테 청소에 잘하시면 되겠죠. 그럼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뭐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뭐 제대로 뜯어주지도 않고 저기 설치도 안 해주고 뭐 그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안 나오고요. 웬만해서는 수급자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면 점수 나옵니다. 자,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신설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부터 해서 확인을 하죠. 근데 면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일 당시에 점수가 확인이 될 거고요. 기록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신설이다 보니까 연 1회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하셔서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3월 달에 평가관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교육을 하실 거면 교육 일시 강사명,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참석자 서명까지 해가지고 기록을 해주시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존중받고 이런 당연히 뭐 그럴 일은 사실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험자한테 면담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행동을 잘하시고 습관을 잘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점수 몇 점이에요? 5점짜리예요. 이것 때문에 A, B가 나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급여 과정 만족도 같은 경우 당연히 여러분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요. 수급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잘 해주시겠죠. 웬만해선. 근데 그때그때 잘 배송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서 활동을 평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 내용들이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유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건 다 말씀 안 드려요.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아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본인 부담금 안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하셔라. 본인 부담금 제가 현지조사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게 완전히 그렇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납부하고 안내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우리 기관 정확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기관들,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합심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문제이긴 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신설됐는데 이 평가당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면 점수가 나오시고 우수 소속 사업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단에서 지정하는 그걸로 그게 전산에서 확인이 되면 점수가 또 3번까지 충족이 돼서 0.2점 점수가 나옵니다. 총 점수가 1점이고요. 상담 봉사자 사실 많지 않으실 텐데 하시고 계시면 고생 많으시고요. 네, 점수 0.2점에서 총 1점이 다 나올 텐데요. 점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28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1, 2번만큼은 무조건 다 하시고 넘어가자. 0.6점이잖아요. 이렇게 먹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지연구 평가 한번 훑어봤고요. 2023년도에도 평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사이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복지연구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세요. 예, 문의 주시고 뭐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